아내가 눈을 감던 그 순간 나는 아내의 입술이 움직이는 걸 봤다.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다. 나는 귀를 가까이 대었다. 아내는 무언가를 말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 나는 그 말을 듣지 못했다. 아니, 들었지만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도 몰랐다. 6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다. 20살에 만나 80이 될 때까지. 아내의 얼굴은 내 인생의 모든 계절을 함께했다. 봄의 설렘, 여름의 뜨거움, 가을의 고요함, 겨울의 쓸쓸함. 모든 것을 아내와 나눴다. 그런데 마지막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아들 둘, 딸 하나, 손주들, 친척들, 오랜 친구들. 모두가 와서 조의를 표했다. 나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만 맴돌았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그 말.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사흘밤을 꼬박 세웠다. 빈소 앞에 앉아 아내의 영정을 바라봤다.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다. 10년 전쯤 찍은 사진이었다. 아직 건강했을 때.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한복을 입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저 웃음 뒤에 무엇이 있었을까? 내가 모르는 아내의 마음이 있었을까?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나는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흐릿했다. 사람들의 위로도, 아들의 부축도, 딸의 눈물도. 아무것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아내가 정말 떠났다는 것이,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믿을 수 없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다. 평생 아내의 발소리가 가득했던 집이. 부엌에서 나는 국 끓이는 소리,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는 소리, 작은 기침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고요함 속에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아들이 아내의 옷가지를 정리하자고 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언젠가는 해야 해요. 나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아내의 물건을 치운다는 것은 아내를 지운다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아내의 서랍을 열어보았다. 오래된 수첩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쳤다. 아내의 일기였다. 60년 동안 쓴 일기. 나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다. 아내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 첫 페이지를 넘겼다. 날짜는 우리가 결혼한 해였다. 21살의 아내가 쓴 글이었다. 글씨가 또박또박했다. 내용은 소박했다. 오늘 시장에 갔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다. 시어머니께서 칭찬해 주셨다. 그런 일상들이 적혀 있었다. 나는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다. 아이들이 태어난 날, 첫돌 잔치, 학교 입학식.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중간중간 이상한 문장들이 있었다. 오늘도 참았다. 괜찮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내일은 나아지겠지. 나는 멈췄다. 무엇을 참았다는 걸까? 더 읽어 내려가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아내가 외로웠던 날들이. 내가 늦게 들어온 날, 회식으로 밤을 샌 날, 주말에도 일하러 나간 날. 아내는 혼자 아이들을 돌봤다. 아프면 병원에 데려갔고, 울면 달랬고, 밥을 먹이고 재웠다. 그 모든 것을 혼자 했다. 나는 그때 떠올렸다. 젊은 시절의 나를. 출세하고 싶었다. 돈을 벌고 싶었다. 가족을 잘 먹이고 살리고 싶었다. 그래서 일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다. 주말도 없었다. 명절에도 일할 때가 많았다. 그게 가장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다.
열심히 일한다. 아이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가끔은 나를 봐주었으면 좋겠다. 나도 힘들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 남편도 힘들 텐데 내가 무슨 투정을 부리겠는가. 그 구절을 읽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손이 떨렸다. 아내는 평생 참고 살았구나. 나 때문에. 내가 힘들까봐. 내가 지칠까봐. 다음 날 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이번에는 중년 시절의 페이지였다. 아이들이 커서 대학에 간 무렵이었다. 아내는 그때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 동네 슈퍼였다. 아침 일찍 문을 열어서 밤늦게까지 일했다. 나는 그때도 바빴다.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더 열심히 일해야 했다.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가게에서 넘어졌다. 무릎이 많이 아프다. 하지만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 남편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다. 나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다. 파스를 붙이고 참았다.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나는 그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아내가 다친 줄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매일 지쳐서 돌아와 밥을 먹고 쓰러지듯 잤다. 아내에게 오늘 어땠는지 묻지도 않았다.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도 없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오늘 딸아이가 결혼했다. 예쁜 모습으로 시집을 갔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나는 눈물이 났다. 딸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남편이 바빠서 내가 혼자 키웠는데 충분했을까? 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가끔 아빠가 없어서 섭섭했을 것이다. 나는 그날을 기억했다. 딸의 결혼식. 나는 식장에 늦게 도착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다. 사실은 그렇게 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일을 핑계로 늦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웃으며 나를 맞아주었다.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점점 더 일기를 읽기가 힘들어졌다. 모든 페이지마다 아내의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아내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항상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남편이 고생한다고 썼다. 나는 그 글들을 읽으며 울었다. 80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우는 것처럼 울었다. 어느 날 나는 가장 최근 페이지를 펼쳤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에 쓴 글이었다. 글씨가 흔들렸다. 손에 힘이 없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끝까지 썼다. 나는 그 글을 천천히 읽었다. 내일 병원에 간다. 의사가 심각하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괜찮다고 말했다. 남편이 걱정할까봐. 남편은 평생 나를 위해 일했다. 이제는 내가 남편을 편하게 해주고 싶다. 아프다고 말하면 남편이 괴로워할 것이다. 그래서 참는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아내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병이 깊어질 때까지 말하지 않았던 이유를. 나를 위해서였다. 나를 편하게 해주려고. 나는 바보였다. 평생 아내를 위한다고 일했지만 정작 아내가 원한 건 나였다. 내 시간이었다. 내 관심이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다. 아내가 병원 침대에서 쓴 글이었다. 날짜는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다. 글씨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한 글자씩 읽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남편과 함께한 60년이 행복했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손주들을 보고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감사했다. 단 하나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지만 말하지 못할 것 같다. 남편이 미안해할까봐. 그 다음 줄에 적힌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남편, 당신도 이제 쉬세요. 평생 고생했어요.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나는 괜찮아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병실에서 아내가 내 귀에 속삭였던 그 말. 나는 듣지 못했지만 지금은 안다. 아내는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당신도 이제 쉬세요. 그날 밤 나는 아내의 옷장을 열었다.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나는 하나하나 꺼내보았다. 아내가 즐겨 입던 블라우스, 명절 때 입던 한복, 산책 갈 때 입던 재킷. 모든 옷에서 아내의 냄새가 났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울었다. 며칠 후 큰아들이 찾아왔다. 아버지, 어머니 물건 정리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라고 했다.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봤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는 혼자 있고 싶었다. 아내와 함께한 시간들을 곱씹고 싶었다. 나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다. 첫 페이지에는 결혼 사진이 있었다. 젊은 우리의 모습이었다. 아내는 하얀 한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었다. 나는 양복을 입고 어색하게 서 있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 앞으로 60년을 함께할 줄도, 그 세월이 어떨지도. 다음 페이지에는 아이들 사진이 있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둘째가 태어났을 때, 셋째가 태어났을 때. 모든 사진에 아내가 있었다. 아내는 아이를 안고 있었고 나는 옆에 서 있었다. 하지만 아내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 카메라만 보고 있었다. 중년의 사진들도 있었다. 아이들 졸업식, 아들 결혼식, 딸 출산. 모든 순간에 아내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항상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정신이 없었다. 일 생각, 돈 걱정, 미래 계획. 아내는 바로 옆에 있었는데 보지 못했다. 노년의 사진도 있었다. 환갑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아내와 나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은 한 장도 없었다. 우리는 그런 부부가 아니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말을 아끼는,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나는 사진들을 보며 깨달았다. 나는 평생 아내 곁에 있었지만 아내와 함께하지 않았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같은 시간을 살지 않았다. 아내는 나를 보고 있었지만 나는 아내를 보지 않았다. 어느 날 딸아이가 찾아왔다. 아버지, 엄마 물건 중에 이거 발견했어요. 딸이 내민 것은 작은 상자였다. 나는 그 상자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다. 모두 내가 아내에게 쓴 편지였다. 군대에 있을 때 보냈던 편지, 출장 갔을 때 보냈던 편지, 기념일에 준 카드. 나는 그 편지들을 읽었다. 젊은 시절에 내가 썼던 글들이었다.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빨리 돌아가겠다고. 그런 말들이 적혀 있었다. 나는 언제부터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아내에게 무심해졌을까? 상자 밑바닥에는 마지막 편지가 있었다. 날짜를 보니 40년 전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아내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다. 전화가 생겼고 바빠졌고 그냥 잊었다. 아내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을, 아내를 특별하게 대하는 것을. 며칠 후 나는 아내의 무덤을 찾았다. 묘비 앞에 앉아 한참을 있었다. 할 말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아내의 이름을 바라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여보, 미안해요. 평생 당신을 힘들게 했어요. 당신이 외로울 때 곁에 없었어요. 당신이 아플 때 몰랐어요. 당신이 말하고 싶을 때 듣지 않았어요. 나는 나쁜 남편이었어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그래도 행복했다고.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내가 듣고 싶은 말일 뿐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아내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중간쯤 페이지였다. 우연히 펼친 곳이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 남편이 일찍 들어왔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표정이 안 좋았다. 나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남편은 한 그릇 다 먹었다. 그리고 맛있다고 했다. 그 한마디에 하루 피로가 풀렸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행복이다. 나는 그 구절을 읽고 또 울었다. 아내는 그렇게 작은 것에도 행복했다. 내가 밥을 다 먹는 것, 맛있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조차 자주 하지 않았다. 밥을 먹으면서도 신문을 받고 텔레비전을 받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부엌으로 갔다. 평생 아내의 영역이었던 곳. 나는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아직도 아내가 만들어 놓은 반찬들이 있었다. 김치, 장아찌, 멸치볶음. 나는 그 반찬들을 꺼내 밥상에 차렸다. 그리고 혼자 밥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었다. 그냥 삼켰다.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나는 숟가락을 놓았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었다. 아내 없는 밥은 밥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의 일기장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발견했다. 내가 처음 읽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문장이었다. 아내가 죽기 하루 전에 쓴 글이었다. 남편에게 전하고 싶은 말. 하지만 차마 하지 못하는 말.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당신이 일하느라 집에 없어도, 당신이 피곤해서 말이 없어도, 당신이 나를 당연하게 여겨도 나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내 남편이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무너졌다. 아내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외로웠지만 행복했다고 했다. 힘들었지만 감사했다고 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아내의 그 마음을 받을 자격이. 나는 한밤중에 다시 묘지로 갔다. 손전등을 들고 아내의 무덤 앞에 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제대로 말했다. 여보, 나도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그걸 몰랐어요. 당신이 곁에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신의 밥이, 당신의 웃음이,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너무 늦게. 바람이 또 불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나는 그 바람을 맞으며 섰다. 아내가 안아주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당신도 이제 쉬세요.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변했다. 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더 자주 했다. 손주들을 만나러 갔다. 옛날 친구들을 찾아갔다. 아내가 원했던 일들을 했다. 아내가 나에게 바랐던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딸아이가 물었다. 아버지, 요즘 좀 나아지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가 그러라고 했거든. 딸은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가 언제요? 나는 대답했다.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에. 나는 딸에게 아내의 일기장을 보여주었다. 딸은 읽으면서 울었다. 엄마가 이렇게 외로웠는지 몰랐다고 했다. 나도 몰랐다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울었다. 아내를 위해. 엄마를 위해. 지금도 나는 매일 아내의 무덤을 찾는다. 날씨가 좋은 날이든 비가 오는 날이든. 그리고 아내에게 말한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아내가 궁금해할 만한 모든 것을.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의 일기를 읽는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아내가 살았던 60년을 다시 살아가듯이. 이번에는 제대로. 아내의 마음을 느끼며 어느 날 일기장에서 또 하나의 문장을 발견했다. 20년 전쯤 쓴 글이었다. 언젠가 남편이 나를 이해해주는 날이 올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날이 올까? 아마 안 올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그래도 나는 남편을 사랑하니까. 나는 그 문장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알았다고. 너무 늦었지만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하지만 그래도 알았다고. 아내의 마음을, 아내의 사랑을, 아내의 희생을. 그리고 나는 매일 아내에게 말한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평생 하지 못했던 그 말들을 이제는 한다. 늦었지만 그래도 한다. 밤이 되면 나는 아내의 자리에 베개를 놓는다. 그리고 말을 건넨다. 잘 자요, 여보. 내일 또 뵐게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안다. 아내가 듣고 있다는 것을. 6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당신도 이제 쉬세요. 나는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안다. 아내는 내가 후회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 아내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나는 오늘도 산다. 아내가 바랐던 대로. 조금 더 웃으며, 조금 더 사람들과 함께하며, 조금 더 삶을 사랑하며. 이것이 아내에 대한 나의 마지막 사랑이다.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는 것. 그렇게 나는 오늘도 아침을 맞는다. 여든이 넘은 노인으로서, 60년을 함께한 아내를 보낸 호라비로서, 하지만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이것이 내 인생이다. 그리고 이 인생의 끝에서 나는 마침내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